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릴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원전 대장주 마이너스 1548억 적자에서 1조 흑자낸 이 기업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자 제가 무료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재진의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 벌써 5만 명 직전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자 AI 무료 자료집 준비했고요. AI 관련된 이슈는 이것 하나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2차 전지 차세대 자료집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셔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 특히나 삼성 로봇 관련 종목 총정리 자료집까지 여러분께 세 가지 자료집을 준비했으니까 해당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요것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기업 어떤 기업인가 먼저 봐야겠죠. 바로 어떤 기업이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입니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는데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속 이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도를 했죠. 유럽 정부하고. 기조 변화 속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고 예정돼 있었던 부지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전은 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죠. 계속 수주를 기업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액이 8조 6천억 원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조 원이 높여진 수치인데요. 게다가 SMR, 신재생, 수소, 가스터빈 4대 주요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산업, 앞으로 진행될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 될 만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면서 엄청난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제 매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업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보시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구조를 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및 수주액 추이를 보면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적자가 나던 기업이 2021년도에 흑자로 돌아서더니 벌써 1조를 넘어서는 매출, 지금 정확하게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이란 매출에서 다양한 비용들을 싹 다 제외하고 1조나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러한 이슈, 이 두산에너빌리티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일단 좋을 텐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날짜는 4월 26일이고요.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동맹 70년 공동성명 전망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것도 논의가 될 예정이에요. 특히나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인데요.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 목표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같이 수익을 올리고 국제 시장에서 윈윈 게임을 하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미국 기업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더 신뢰도 높은 수출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한테 소송을 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에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기술 자문을 해주는 거죠. 결국엔 웨스팅하우스에서 그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웨스팅하우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대충 봐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돈만 뜯어내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똑같은 이력이 있어서 일부 기술 자문료를 그러니까 그 어찌 됐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구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바로 4월 말까지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원전 관련 잡음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최근에 후쿠시마 이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이제 그 해일로 인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진 지역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해당 지역의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있을 수만 없어서 열심히 정제는 했겠지만 일부 이 방사능 물질이 남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내 지역들이 뭉쳐서 반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 심리를 위축될 것이다. 사실 뭐 연구 결과가 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당장에는 피해가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당장부터 바뀌겠죠. 물론 그 후쿠시마에서 한국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는 데까지 영향 끼칠 때까지는 꽤 많이 걸립니다. 바닷물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아, 원전 오염수 방류됐대 일본에서. 한국까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농산물의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제출된 안건에 대한 문제 상황 및 해결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고 공동 성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동 대응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겠죠. 최근에 외교적으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정책을 펼친 현재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의 폭파, 아니, 폭파까지는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방사능 유출의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돌기 시작하겠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을 보면요. 어떠냐면 한국의 현실은 요러합니다. 원전 2년 2개월간 멈추면 전력 생산비 3조 추가 발생이라는 겁니다. 가동을 중단한 고리 2호기가 멈춰서는 2년 2개월 동안 3조 원의 전력 생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 전기를 LNG가 대체를 하겠죠. LNG 대체 발전 시 추가 비용이 3조 가량 들고요. 설비 부식 방지 등 유지 비용이 1,760억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가만히 냅둬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왜 이걸 돌리지도 않는데 들어가요? 라고 하면 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장에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지 보수 계속 해놔야 돼요. 봤을 때 1조 눈에 보이는 금액만 1조 7,600억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손실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적자는 누가 고스란히 보겠습니까? 한국전력이 고스란히 보겠죠. 그럼 한국전력이 그냥 가만히 적자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한국전력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전기 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전기 인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분명히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도 요즘에 후쿠시마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세는 모두에게 그 치명타가 오른다고요. 요즘 뭐 가스비도 2배 올랐다, 뭐 전기세도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라는 얘기 있죠.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현재 정부가 안 그래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원자력 발전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실제 지금 이제 원전 안전위원장 원전 지역 직접 방문했고요. 안전 현안 챙기고 있습니다. 고리 세울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기장군 울주군을 방문할 예정이고 군수 및 의회 의장과 각 기관의 역할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세울 3, 4호기 운영 허가 심사를 진행 상황 등 원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취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방출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원전 꺼진 고리 원전, 브레이크 없는 수면 연장, 뭐 이런 수면 연장도 수면 연장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최대한 빨리 가동을 더 시켜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한국전력이 적자를 최대한 빠르게 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 정권은요, 지금 방법이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전 정부에서 감축 목표를 40%로 내놨단 말이에요. 탄소 감축 목표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가 다가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같이 공장을 잘 안 돌리고 힘들었었잖아요. 경제가 좀 위축된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전 정부하고 똑같은 탄소 배출량 수치가 나온 걸 보면 사실 전 정권에서는 탄소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는 말해놓긴 했지만 단기간엔 줄이는 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치를 세워놓고 무조건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치를 세워놓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택할 건 이런 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현재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전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중동 등 원전 수출을 이어가면서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30년쯤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앞서 보셨듯이 최근에 잡음이 뭐라고 했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고 했죠. 자연재해에 망가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뻥 터진 건 아니고 자연재해, 해일이 크게 와가지고 망가진 건데요. 이런 그 자연재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소형 원전, 안전하다고 하는 소형 원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이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어디 얼마가 나간다고 했죠? 보시다시피 1760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정말 오래된 원전은 뭐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없애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원전 사이클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기업들 중에 정말 언제까지 바로 4월 말까지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흑자로 바꾼 두산에너빌리티. 이 기업이 일단 매력적입니다. 직접적으로 해외에서도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고요. 주기 제작, 주로 사용되는 주기 제작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두산에너빌리티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그 어떤 기업들보다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저는 G2파워와 일진파워를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G2파워도 좋고 일진파워도 좋은데 뭐 일단 두 가지 좀 각각 달라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SF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동할수록 핵 폐기물이 나오는데 핵 폐기물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일진파워가 가지고 있어요. 관련된 기술력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진파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 다른 거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데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얘가 대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G2 파워하고 지금 일진 파워를 봤을 때 이 둘 중에 한 종목이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전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진 파워와 G2 파워 두 종목을 나눠 사신다면 저는 4월 말까지 적어도 욕심 없이 한 10% 정도 파동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서 대세 상승까지 가능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봐서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파동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길게 끌고 하신 종목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지 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종목들도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자료집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다고 했죠.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원전 관련 종목들 단기로 투자하고 저는 5월 달부터 또 모아갈 만한 종목 미리미리 다 골라놔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무료 자료집만 보셔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는 곳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어플은 핸드폰에서 하시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보시는 건데 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무료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일 급등 추천주, 일일 급등 추천주 확률은 80%고요.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좋은 수익들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 요거 괜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 시황이라고 해서 아침에 급등 오늘 당일 급등 가능성이 급등 주요 뉴스와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봐드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급등 오늘 당장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급등 뉴스와 종목을 골라서 드리고 있어요. 요거 보시는 게 오늘 시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건 매일 아침에 8시 30분 아침 8시 30분에 올라갑니다. 요거 매일매일 보시면 10분만 보셔도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중에 급등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을 테마주 정리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싹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무료 지금 정보들을 매일매일 업로드 되니까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무료 자료집 2차전지 그리고 로봇 AI 인공지능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은 수익들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럼 왜 이런 무료 지금 현재 혜택들을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받아가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 삼각형 알록달록 모양인데요. 요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에요.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세요. 이재진 제자는 I입니다.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 설치 버튼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홈 화면에 뜰 거고 메인 핸드폰 화면에서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면 돼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제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앞서 보셨듯이 무료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시황 그리고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걸 단기 급등 종목 체크하시고 그리고 2023년도 두배 급등 AA 대장주 총정립 자료 특별 자료집 있습니다. 공직을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무료 자료집들을 쭈르륵 나열해놨죠. 삼성로봇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AI 인공지능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주요 변동 요인, 그리고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결국 그래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오늘 시장의 설명, 그리고 전일차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될지. 오늘 한동훈 관련주 보라고 했는데 한동훈 관련도 종목들 10% 20% 다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자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오늘 시장의 장시작 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급등 테마주 자료에 다양한 유튜브 영상과 함께 오늘 장중에 매력적으로 올라간 웹툰 관련주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종목만 해도 승률이 80%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제가 엄청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실하게 시장에서 시장 뉴스를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말씀드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오늘자 매력적으로 투자했을 때 확률 높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 자료를 통해서 적어도 나는 8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다, 확률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정말 성실함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가능하시니까요. 설치 다운로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회원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요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회원가입하라고. 회원가입 로그인하라고 나올 건데 왼쪽 아래에 회원가입 버튼이 작게 있습니다. 이거 못 찾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원가입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수집에 동의하시고, 어차피 뭐 정보도 개인정보도 안 적힙니다.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쓰시고, 이메일 주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낼 거니까 그냥 아이디 형식으로 하려고 적어놓은 거니까 이메일 적으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성함이 이름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셔서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시고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나서 무료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끔 가다가 아이디 매일매일 로그인하셔야 되니까 기억 잘 나시는 걸로 쉬운 걸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